어느 날 갑자기 한 30년 만에 제가 MIT 있을 때 같이 있었던 동생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친한 척 하면서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스탠드를 하나 만들었다. 제가 스탠드를 2개를 받아서 하나는 저희 사무실 1층에서 한번 계속 썼고요. 하나는 저희 아들한테도 한번 줘서 써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써본 경험을 가지고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낮 시간 동안에 태양의 빛은 약 5만 룩스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면은 이 빛의 밝기는 0.1 룩스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밤과 낮의 밝기의 차이가 한 50만 배 정도 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공의 조명을 쓰게 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낮 시간 동안은 형광등 불빛, LED 불빛이 켜 있는 그런 인공의 공간에서 생활을 하죠. 여기서 빛의 밝기는 500 룩스 정도가 되고요. 퇴근 후에 집에 가서 우리가 켜놓는 불의 밝기는 100 룩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수십만 년 진화해오는 과정에서 낮에와 밤에 그 빛의 밝기의 차이가 50만 배 정도가 났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낮에는 생활을 하다가 밤이 딱 되면 우리가 생체 리듬이 이제 휴식기에 접어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인공의 조명으로 바뀌게 되면서부터는 5배 차이밖에 안 나니까 우리의 몸이 지금이 일을 해야 될 때인지 쉬어야 될 때인지 이 생체 리듬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인체에서 잠이 오게 만드는 호르몬은 멜라토닌이라고 해요. 보통 이 멜라토닌은 낮에 아주 밝다가 밤에 어두워지면은 그때 이제 분비가 되게 되어 있는데 바스와 라자의 논문에 따르면은 현대인들은 이런 멜라토닌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면증도 겪고요, 우울증도 겪고 수면 장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것들은 빛의 환경이 자연의 환경과는 너무나 다른 낮과 밤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마틴 무어 에드 교수의 실험이 되게 재미난데요. 이분이 빛의 파장을 한 7개의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파장이 짧은 것부터 아주 긴 것까지. 그런 다음에 각 파장대에 그 빛을 쪼였을 때 멜라토닌의 생성이 얼만큼 되는가 이거를 정량적으로 실험을 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 흥미로운 거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과 가장 적게 나오는 것의 그 파장대가 한 5배 정도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 파란색 계열의 빛을 내는 그 스펙트럼을 가지는 빛들이 멜라토닌의 생성을 되게 억제한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475 나노미터의 그 파장을 가지는 이 푸른색 계열의 빛들은 사람을 이렇게 깨게 만드는 거예요. 멜라토닌의 생성을 억제하고.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이제 과학자들이 추측을 한 거예요. 475 나노미터를 가지는 파장대의 푸른빛은 수심 200m를 투과하는 유일한 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길면 중간에 다 걸리고 이제 짧은 파장의 것들만 밑으로 물 밑으로 통과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진 거는 바다에서 맨 먼저 만들어졌잖아요. 우리가 점점 더 세포 분열을 해서 고등 생명체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태생적으로 475 나노미터의 푸른 빛을 보면서 낮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 모든 베이스가 그때부터 시작했다. 수십억 년 전부터 시작했다. 이런 이론입니다. 말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빛의 상호작용을 잘 이해하고서 조명기기를 만든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특허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dim2 amber라는 그런 건데요. 이게 다이얼로 되어 있는데 밝은 쪽으로 가게 되면은 푸른 빛을 띠는 거고요. 그다음에 약간 어둡게 하면은 붉은 빛을 띠는 그러한 장치를 만든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밝게 하면은 푸른 빛을 띠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뭔가를 각성해서 공부를 해야 되거나 할 때는 사실은 다 밝은 빛이 필요하죠. 그때는 약간 푸른 계열의 이런 빛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거나 할 때 혹은 좀 이제 자기 전에 잠깐 책을 보거나 할 때 이럴 때에는 어두운 상태에서 잠들기 전에 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빛을 어둡게 하면은 약간 붉은 계열의 이 빛을 띠는 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기술이 dim2 amber라는 기술인데 이거를 특허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밝기를 밝게 하면은 그러면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좀 깨어있게 하는 거고요. 어둡게 하면은 그 멜라토닌 분비 억제하는 거 사라지면서 조금 더 나중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스탠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잘 이용하면은 우리가 3시간 공부를 해도 4시간의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거고 5시간을 자도 6시간 잔 것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기 직전에 막 공부를 할 때 너무 밝은 빛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서 스탠드를 끄고서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너무 각성생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피곤함을 느끼게 될 텐데 이걸 적절하게 잘 쓴다면은 나에게 맞는 생체 리듬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탠드는 디자인적으로도 우수해서 2022년도에 독일에서 열린 세계 조명 박람회에서 디자인 플러스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2023년도에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도 받았고요. 저는 되게 좋은 디자인은 항상 얘기하는 게 평태는 기능을 따른다를 되게 신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항상 문제 해결의 해결책, 답안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결과물이 디자인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 나온 것들은 보면은 다 하나하나가
보니까 다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빛의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확산판을 만들었고 광원이 눈에 안 보이게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특별히 장식적인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심플하기 때문에 어디에다 두더라도 사실 그렇게 눈에 거슬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배경으로 사라지는 거죠. 사실 이 제품이 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되게 비싼 제품인데 예전에 되게 세계적인 사진작가분이랑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돈을 아끼지 않는 게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카메라 렌즈와 안경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세상을 보는 그런 필터기 때문에 제가 안경 되게 저렴한 거 쓴다고 그랬더니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바깥 세상을 바라볼 때 항상 그 렌즈를 통해서 보는데 그렇게 막 쓰면 어떻게 하느냐 막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 스탠드도 보면은 저한테는 되게 사치였어요. 뭐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되게 특별하게 뭐 눈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누구나 다 하나쯤은 사치를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는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다른 유럽의 많은 조명기구들은 스탠드 디자인 자체는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디자인들이 우수한 멋있는 디자인들이 많은데 근데 빛 자체의 퀄리티를 얼마나 고민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이 제품이 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시간은 빛의 퀄리티와 인간의 생체 리듬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